자,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해서 처음 배우면 뭐부터 배워야 합니까? 정의부터 학습해야겠죠. 정의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아니다. 심화 따자. 정의. x의 값에, 즉 특정한 문자의 값에 변수죠. 보통 x로 쓰게 됩니다. 특정한 문자의 값에 어떠한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걸 보고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말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이다. 이런 친구예요. 어때요? 항상 같죠. 좌변과 우변의 값이 항상 같습니다. 자, 쉽게 좀 얘기해 볼게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 결국 항등식이란 0은 0이다 이거예요. 0은 0이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ax 플러스 b는 2이다.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볼게요. 항등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결국 0은 0이다 꼴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러분 만약에 a가 0이 아니야. a가 예를 들면 1이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러면 x가 살아있죠. 그럼 이 친구의 값은 x 값이 변할 때 항상 값이 변할 수밖에 없지. 이해돼? 그렇죠. x 플러스 1은 0이야 이렇게. 그럼 x에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3이고 이렇잖아. 근데 항상 성립하려면 x의 값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해되니?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ax 플러스 b는 0의 풀이에서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냐? a가 0이 아닌 케이스와 0인 케이스로 분리하기로 했어요.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A가 0이 아니라 B가 0.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라고 해서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다 라고 배웠어요. 근데 해가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반대로 말하면 그 값을 제외한 모든 값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얘를 항등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항등식이 뭔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항등식이 될 수 없어. 다음 a가 0이면 이 형태는 어떻게 변화했어? b는 0꼴로 바뀌었죠. 그럼 이 친구는 진짜 b가 만약 b도 0이야. 그럼 어떤 꼴이 돼? 0은 0꼴이 되지. 얘는 해를 어떻게 가져? 가질 수가 없어. 맞아? 여러분 봐봐. 0은 0이다라는 등식이 있어. x에 1을 대입해봐. 어떻게 돼?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쌤 x가 없는데 x에 1을 어떻게 대입합니까? 그렇게 생각해? 자, x제곱은 1이란 방정식이 있어. y에 1을 대입해봐. Y 뭐에 대한 x에 대한 방정식이야. y에 1을 대입해봐. 어때? 첫 번째,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y에 1을 대입을 왜 못해? y에 1을 대입할 수 있지만 달라지는 게 없을 뿐이에요. 이 식에 Y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있지 않으니까 y의 값에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러니까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y 값에 무언가를 대입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자, 해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써볼게. y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아 있게 되니까 0이 되죠. Y. 그치?
있는데 y가 값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뿐이잖아. 여기 y에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않아? 여기도 없다고 할 거야? 있잖아. 그럼 얘도 있는 거야. 대입할 수 있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야. x, y-1은 0이라는 등식이 있어. z에 1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하지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뿐이야. 됐어? 자, 이번엔 b가 0이 아니야. 예를 들어볼게. 1은 0꼴이지. b가 1이라고 가정해봐. B가 1이라면 이런 꼴이 되지. 1은 0. 네. 자, 얘 봐봐. x에 1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0은 0이 아니야. 맞지? 1은 0이 아니야? 아니지. 얘는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지. 얘는 x의 값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납득돼요? 이게 고등 마인드예요. 이게 진짜 수학에서의 마인드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자는 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중학생 때 얘 뭐라고 배웠는지 기억해? 이거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어요. 기억하니? 그래서 두 글자로는 부정이라고 보통 불렀거든. 그래서 해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이 아니 불자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얘는 해가 어때요? 없어요. 그렇죠?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해를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불능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건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배우셨어요. 얘는 무슨 해를 갖죠? 오직 하나의 해를 갖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 불렀느냐?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해가 무수히 많은 것과 모든 실수가 해라는 것은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아닐까? 아니 다른 표현. 같은 표현. 다른 표현 아닐까요? 같은 표현? 다른 표현이에요? 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 아니 모든 실수랑 범위 한 점이죠. 복수수가 지금 복소수 얘기를 하지 마세요. 실수 얘기만 해보자. 실수 그럼 갔다고 해야죠. 같다고 해야 돼요?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x가 1보다 등식이니까 x 플러스 y가 1이다라는 방정식을 살펴볼게요. 근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맞니? 맞니? 이렇게 물어볼게. x, y에 어떠한 값을 넣어도 성립해요? 그건 아니죠. 이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요. 인정? 하지만 모든 값을 대입해도 되는 건 아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x가 0과 1 사이라고 해도 무수히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실수란 말은 아니잖아요. 이 둘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자, 정확히 표현해 볼게요. 잘 봐. 이 0은 0 있지? x의 값에 무슨 값을 넣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자, 해가 무수히 많다고 중학생 때 설명했죠? 어때요? 아쉬움이 남지 않나요?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 주지. 이건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거예요. 이해되니?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항등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항등식이란 뭐야? 관계 없어야 돼. 그냥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된단 말이야. 차이점 알겠지? 자, 그럼 이 친구는 정확히 말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모든 실수죠.
x의 값에 조건이 있어요? 없죠. 1은 못 넣나요? 어떠한 값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항등식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건 항등식이에요. 그럼 부정은 항등식이라고 보시죠. 부정이면 항등식입니까? 부정이 뭐였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아니에요? 다르네요. 부정이라는 개념 안에 조금 더 특별한 항등식이란 친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항등식이면 부정입니까? 네, 맞습니다. 해가 모든 실수면 무수히 많은 거죠. 하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확정나지 않은 거예요. 부정이라고 해서 항등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세요. 공통수학 2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항등식이란 퍼펙트한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x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항등식이라 부릅니다. 이제 뭐 배워야 돼? 성질에 대한 학습을 해볼게요.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 ax 플러스 b는 0이 있어요. 여러분 얘가 항등식이 되고 싶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x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야 되죠? 0이 되어서 x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 상태로 b도 몇 해야 돼요? 0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현하곤 하는데 얘랑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x에 대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a, b가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이래요. 수학은 항상 내가 배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항등식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프라임과 A랑 B가 각각 A 프라임과 B 프라임과 같아야겠죠. a와 a 프라임이 같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겠죠. 왜요? 그게 항등식이. 왜 항등식이죠, 그러면? 수학은 엄밀해야죠. A 뭐라고? 항상 성립? 예를 들어 볼게. 2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다 라는 등식이 있어.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고 해보자. x에 대한 항등식. 그럼 a가 몇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a가 2여야 하죠? 이렇게 옮겼을 때 0이 돼요. 정답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냐? 우변에 있는 항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면 a-a'(x) 플러스 b-b''이 0이에요. 그럼 1번에 대한 얘기로 바뀌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얘와 얘가 몇이어야 돼요? 둘 다 몇이어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래서 a와 a''이 같아야 하고 b와 b''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가 항등식이라면 이렇게 같아야죠 라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엄밀함을 잃게 돼요. 그 순간 고난도 문제에서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잘 잡아놔야 돼.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아, 좌변, 우변에 식이 우변에 이렇게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좌변, 우변에 식이 둘 다 있는데 이게 만약 항등식이라고 했어. 그럼 난 뭐부터 해야 되는구나? 우변에 있는 항을 전부 다 이항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걸 대충 이렇게 때리는 순간 너네는 식을 어떻게 써? 어떻게 쓰게 돼? 너는 너다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야. 너는 너다. 근데 잘 아는 학생들은 식을 이제 어떻게 써? a-a''은 0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식 작성부터 그 아이의 개념 수준이 보이는 거야. 그럼 고난도에서는 얘-얘는 0이다를 쓰는 아이들을 맞을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형태인데
빼는 순간 간단해지는 걸 묻게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교육과정에선 너와 너가 같고 너와 너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는 어떤 개념이 숨어 있다? 우변을 전부 다 이항하라 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까지 올라가 보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A, B, C를 넣어. 그렇죠. a, b, c가 전부 다 0이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써볼게요. 얘가 항등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B, C가 X, Y, 그리고 C가 0이 되어야 x, y, c가 아니에요? a, b, c가 0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x와 y가 내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x, y 값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지. 일단 영향을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으려면. 그럼 이 상황에서 a, b가 0인 상황에서 c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나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c까지 0이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되는 거지. 됐지?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야.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 뭐가 나오냐면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나와요. 잘 들어봐.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봐봐. 아까 보규가 얘기했듯이 얘랑 얘랑 갖고 얘랑 얘랑 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즉, 이 앞에 있는 계수를 비교하라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이야. 예를 들어볼게. ax 플러스 b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원래는 뭐 하는 게 맞다? 우변에 있는 항들을 전부 다 이항하는 것이 맞다는 거지. 근데 개념 자체에 지금 뭐가 나왔어? 계수비교법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수를 비교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이 계수비교법이다. 즉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다른 게 아니죠. 이 계수비교법은 결국 뭐야? 항등식의 성질인 거야, 그냥. 그치? 얘는 새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러한 형태의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를게. 그게 미정계수법 1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배우는 이유는 뭐겠어? 뭐겠어? 사실상 2번 때문에 배우는 거겠지. 1번, 2번이 없다면 미정계수법이란 단어를 배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 1번은 어차피 여기서 배웠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는 2번이 중요한 거죠. 수치 대입법. 2번이 바로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나왔어. 이 등식이 여기 봐. 이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근데 문제에서 c가 몇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계수비교법에 의하면 이 등식을 뭐 해야 돼? 전개해야겠지. 전개해야 돼. 근데 얘들아, 지금 A, B, C를 다 물어봤어? 아니잖아. C를 물어봤단 말이야.
x의 값에 무엇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맞죠?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 야 어떠한 걸 대입해도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나는 특정한 하나를 대입해 볼게. 이거야 그냥. A, B가 궁금한 게 아니라 C가 궁금하잖아. X가 몇이면 편해? 0이면 편하지 않나? 이거야. X가 0이면 좌변이 C가 되지 않나? 그래서 X의 0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럼 좌변이 뭐가 돼? C가 되죠. C는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라고 하여 전개하지 않아도 C의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방법이 뭐다? 수치 대입법인 거야. 잠시만.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마당에 봐봐. 선생님 봐봐. 들어봐. 쌤이 신입생이 들어왔어. 근데 이 학생이 자기가 공통수학 1을 2번 정도 돌렸대. 좀 꽤 잘하지.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미정계수법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 학생이 수치대입법이랑 수치대입법이랑 계수비교법이요. 어떻게 생각해? 쌤은 이 학생 공부가 덜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수치대입법을 먼저 얘기했다는 건 이 학생은 플로우가 없는 거야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스토리텔링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듣고 나면 그렇지 않니? 당연히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야? 계수비교법 얘기하고 더 중요한 수치대입법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학습하세요. 질문이 뭐예요? 근데 저런 만약에 이렇게 C를 구하라고 한 경우는 상수항만 구하면 되니까 네. 그냥 저기 직접 대입하지 않고도 구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직접 대입하지 않고 그냥 상수항만 보겠다는 거죠. 그게 보규는 계수비교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C 대입법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죠. 수치 대입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두 방법 중 무엇이 더 편리한가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두 가지 방법 다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저는 판단하겠죠. 그렇죠. 두 방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쌤이 수치 대입법을 하는 이유는 저게 더 편리해서인가 보다가 되겠죠. 아니요. 어떠한 값을 대입해서 성립한다며. 그러니까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C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긴 X에 0을 대입하는 것이 간편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요. 뭐 할래요? 그렇죠. 1을 대입하는 거예요. 또 간다. A 플러스 C를 구하래요. 어떻게 할래요? 누가 배제됐으면 해요, 저는 지금. B가 배제됐으면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X에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는 A 플러스 C가 고정인데 얘만 플러스 B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렇죠? 그 상태로 둘을 더해서 B를 소거시켜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대입법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걸 외울 거예요. 수치대입법의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한다. 그럼 무슨 항이 나온다? 상수항이 나온다. 다음 X에 1을 대입한다. 그럼 뭐가 될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모든 계수와 상수항의 합이다. 옆에 예를 들게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C가 등장한다는 거죠. 얘는 뭐가 등장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등장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가 더 있어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예요. 이것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칠판이 꽉 차서 그냥 볼게요.
171번 보세요. 171. 자, 이러한 식이 있어요. 이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x에 대한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래. 근데 문제에서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를 물어봤어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야? 공통점이 뭐죠? 짝수, 차수. 짝수, 차수의 개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면 편하냐면 x에 첫 번째 1을 대입해요, 일단. 그럼 좌변은 값이 뭐가 돼요? 괄호 안의 값이 4죠? 4의 세제곱이 되죠? 너는 뭐가 나와요? A 6부터 쓸게요. A6, A5, A4, A3, A2, A1, A0 다 더한 값이 되겠죠? 이해되지? 됐어? 대답. 예. 네. 그 다음 x에 뭘 대입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럼 일단 계산부터 하면 이 친구는 1 플러스 2 플러스 5 8의 세제곱이 되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나오냐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때? 얘는 짝수 차수기 때문에 1이 돼.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때? 홀수 차수라서 마이너스가 살아버려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네들 그럼 얘네 둘을 뭐 해요? 더한다면 더하거나 빼는 거지 이제.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으니 홀수들을 제거하는 거지. 홀수를 제거하려면 이 두 식을 뭐 해야 돼? 더해야 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를 물었어. 그럼 뭐 해야 돼? 반대로 빼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쌤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에 이런 이름을 붙일 거야. 홀수, 짝수, 차수의 분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 무슨 말인지 납득돼요? 홀수, 차수, 개수와 짝수, 차수를 개수를 분리하고 싶으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계산까지 같이 해봅시다. 얘들 더하겠죠? 이렇게 더해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곱하기 몇이 나와 얘는? 우변이 2가 나오겠죠? 됐니? 그럼 여러분 암산할 수 있겠어? 잘 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그럼 뭐가 나와?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8의 세제곱. 그럼 홀수 차수의 부호가 두 개가 반대로 나오겠지. 근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네? 그럼 두 수를 뭐 하겠어? 두 식을? 더하겠죠. 그 다음 뭘로 나눠? 2로 나누면 답이다 라는 거 암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여기서 가끔 있잖아. 가끔 얘를 제외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얘를 제외 이 친구의 값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나는 x에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까지 포함된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제외하고 묻는 건 뭐예요? x에 0을 대입해서 상수한 값을 구해서 빼달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이번에는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A6에서 얘만 빼고 물어봤대. 얘만 빼고 값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여기에서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얘를 빼야겠죠. 근데 이 친구 지금 무슨 차항의 개수죠? 최고 차항의 개수죠. 그 정도는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보시면 그냥 x의 6제곱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1이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 거지. 그러면 전체에서 얘 구해서 빼고 얘 구해서 뺀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를 제외하면 어떻게 풀 거야? 전체에서 얘 빼겠지. 맞니? 근데 이 친구가 뭐예요?
계산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나와요. 아 절대 안 나와요. 웬만하면. 절대는 아니지. 나왔다는 뜻은 뭐야? 얘를 구하기가 꽤 쉬울 거라는 거야. 그치? 이런 식이야. 근데 이런 문제는 보통 지금은 난이도가 낮으니까 3차가 나왔지만 어디까지가? 막 6차 막 4제곱 해가지고 8차 이런 데까지 가요. 8차까지요? 예를 들어 8차까지 가면 A8까지 나오겠죠. 그럼 절대 얘들아 이런 거 묻지 않는다는 거야, 쌤 얘기하는 게. 왜?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아, A6과 A4와 A2는 한 몸뚱아리인 거야, 그냥. 굳이 물어봐야 얘를 제외한 값을 묻던가. 그럼 어떻게 푼다? 최고참 계수 쉬우니까 구해서 그냥 빼준다. 얘를 제외하면 x에 몇 대입? 0을 대입해서 상수항 빼준다. 이 정도만 묻는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럼에도 들어봐. 그럼에도 문제에서 가끔 이런 식으로 A3과 A1을 배제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와요. 절대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다? A3과 A1을 구해서 빼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가 있겠지. 왜 뺐을까? 그럼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보여요? X로 묶이는 거 보여요? 이렇게? 잘 따라와. 그럼 봐. 이게 하나씩 분배가 되죠. 그럼 X 세제곱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죠. 그 말은 가장 낮은 항이 3차일 거란 뜻이죠. 그렇지 않니? 여기서 전개된 친구의 전부 다 X세제곱을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의 상수항이 사실은 몇 차야? 3차항의 개수지 않겠느냐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A1은 몇이에요? 무조건 0이겠죠. 1차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뭐야? 상수항을 구하라 라는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해 안 됐어? 됐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 외워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해봐야 짝수, 차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나 홀수, 차수, 개수의 합만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를 똥 빼놓고 물어봤다는 것은 보통 그것을 구하기가 꽤나 수월할 거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없다고 내가 안 배운 게 나왔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돼. 나를 믿어야 돼. 난 너희들이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몰라도 되는 부분의 경계까지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학습하고 그래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나를 믿는다면 이걸 내가 구할 수 있나? 있겠지 뭐. 쌤이 알려준 데에서 나오겠지 뭐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네. 동료 아닌 걸 빼지 말라고 뭐 말이에요? 저번에 음. 저거 밑에서 두 번째 이거요? 네. 동료 아닌 거 빼지 말라고 동류항이 아닌 것을 뺐다 무슨 말이죠? 동료 아닌 걸 빼지 말라고 X를 그것은 전개를 하라고 할 때 그런 거지. 지금 이 문제 얘를 전개하랬어요? 그런 말 없잖아. 그건 전개하는 과정에서 배운 얘기예요. 언제 배웠는지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 아이씨, 가끔 이런 문제도 나와. 하지만 여기 X가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X-1을 어떻게 봐요? 마치 X 바라보듯이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A6부터 쭉 다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X에 몇 대입해요?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왜? X-1이 몇이고 싶으니까? 1이고 싶으니까. X는 2. 그럼 여기서 X 값에 대입할 만한 주요 값들은 3개 몇이요? 0, 1, 2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항등식 개념이에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워볼 건데
여기서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배워요? 부터 들어야죠. 이게 왜 나왔나? 라는 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 개념을 읽지 마세요. 제가 그냥 스근하게 이렇게 녹아드려 줄게요. 이렇게. 잘 봐. 여러분, 이거 전에 우리 뭐 배웠는지 기억해? 우리 항등식 왜 배우는 거야? 애초에 이게 왜 나왔냐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전 단원으로 가요. 다항식의 연산. 처음에 뭐 배워요? 다항식의 소단원 내용 읊어보세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다음 다항식의 곱셈. 다음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었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A는 BQ 플러스 R이었죠. 하나 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낮다. 까지가 중요했었죠. 근데 얘들아, 결국에 이거 뭐예요 지금? X에 대한 항등식 아니에요? 얘랑 같다는 거 아니냐고요. 맞지? 얘랑 같잖아. 납득돼요?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 나왔으니까 다음 단원이 항등식인 거예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는 BQ 플러스 R꼴을 배웠는데 그게 보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더라. 그러니까 항등식 학습 한번 해볼까?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항등식은 이런 성질이 있는데 결국에는 계수끼리 같다. 미정계수법.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두 번째는 뭐가 있더라? 수치대입법이 있더라. 스토리텔링에 의하면 나머지 정리는 뭐에 관련한 거지? 수치대입법에 관련한 거겠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가볼게요. 잘 들어봐. 우리 아까 배운 문제 있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일 때 어떤 막 복잡한 식 주고 결국에 얘가 몇이 상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문제 기억나요? 기억나세요? 그런 문제 있었죠? 봐봐. 문제 한번 보자. 자, 175번 볼게요. 175번.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저 친구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단 뜻이죠. 그럼 뭐야? 대답해봐. a는 b큐프다. 그렇지. 그렇게 뱉어야 돼. 그래야 실력이 들어. 얘 곱하기 qx 플러스 rx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잖아.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뭘 뜻할까? 나머지가 0이란 뜻이 없는 게 아니라 0인 거야. 즉 이 친구는 사라진다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응? 0인 것과 없는 것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y는 x-1 있어. x에 1 대입해봐. 뭐가 나와? 없다고 해야지 왜 0이라고 해? 아니 x에 1을 대입해봐. 몇 나와? 없다 아니야? 왜 0이라고 해? 0과 없다는 같은 거라며. 다른 거지? 그치? 없는 것과 0인 것은 다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1은 0이야. 이렇게. y라는 것이 존재해 안 해? y가 있어 없어? 애매하지, 그치? 영향을 안 주지. 그치, 저게 정확한 정답이지. y가 있지만 개수가 0인 거지. 안 보이는 거야. 0y. 이제 좀 수학하는 아이들 같아. 많이 발전하고 있어. 몇 수업 안 했지만.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바라보는 마인드인 거죠. 자연수, 초등학생 마인드인 거야. 조금 더 발전하면 식에서는 식이 없는 게 아니야. 꼽주는 거 아니야. 당황하네. 꼽주는 거 아니야. 이 친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보다는 0인 것이 맞다는 거지. 그럼 이 QX 이렇게 써봐. 근데 얘들아 얘가 몇 차식이니? 3차식이지. 얘 몇 차식이야? 2차식. 2차식. 그럼 얘 몇 차식이야? 1차식. 1차식. 그럼 이 친구 뭐라고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그쵸, 나머지가 0이니까. 그쵸?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러면
얘랑 같다는 거 아니야? 아, A 있네? B 있네? 미안해. 다른 문자 쓸게. px 플러스 q 이렇게 쓸게요. A 프라임, B 프라임 쓰지 않는 이유는 위치가 달라요. 그치? 그러니까 프라임을 쓰는 건 별로예요. 그치? 됐니? 그럼 이 친구 전개해 볼 수 있지. 어떤 생각이 들어? 아, 귀찮아. 맞잖아. 얘들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아이야. 근데 그냥 귀찮아서 아 몰라 쓰봐 그냥 수학책 덮어 그냥 자 그냥 이건 비읍시시고 그게 아니라 귀찮음을 느끼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떠올리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야. 계속 그 다른 방법 없을까? 하는 그 선조들 때문에 니들이 지금 수학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안 좋은 사람들인가? 아니,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할 수 있잖아, 그지? 할 수 있지만 굳이? 어차피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치, 전개하면 개수 비교법을 쓰겠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뭘 항상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수치대입법 쓰면 좀 편하게 안 풀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고려해야 돼. 그렇지. 그럼 x에 몇을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1을 대입.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5을 대입. 왜? PQ 문자 두 개지. 나 지금 얘네가 궁금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새끼들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못 없애나?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B죠. 근데 얘 곱하기 얘가 상수항 아니야. 그럼 이 친구 뭐라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그 다음 최고 차항 계수 1이지. 여기 1이지. 얘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최고 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 유심히 보면 문자를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상태가 나와요, 보통.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에 x의 개수가 0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잘 봐야 돼. x의 개수. 여기라고 볼 수 있죠. 뭐. 여기 원래 문자였잖아. 여기 내가 모르는 수였잖아. 근데 최고차항 개수를 비교하다 보니까 얘가 1이라는 걸 바로 안 거야. 그래 x세제곱이 나오잖아. 다음 이 친구 b잖아. 상수항. 그러니까 여기도 2 곱해서 b 나오는 2분의 b가 나와야 한다는 걸 안 거야. 굳이 pq 쓸 필요 없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1차항 개수가 잘 들어?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야. 1차항이 안 보이네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개수가 나왔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0이어도. 그치? 0이란 개수가 나온 거잖아. 여기에 플러스 x 플러스 b라고 두면 얘가 1이라는 게 힌트네? 라는 걸 알 거 아니야. 0이어도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개수가 나왔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차항만 보는 거지. 보자. x랑 누구 곱해야 돼? 얘 곱해야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 너가 0이다 이 얘기죠. 그럼 b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몇이구나? 2구나. 얘가 4구나. 그럼 A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네. 몇 차항이야? 몇 차항이야? 2차항의 개수지.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다. 2 마이너스 1. A는 1이 된다.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곱하면 답은 A, B는 4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되었나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워봐야겠죠? 가볼게요. 아니요, 이건 나머지 정리가 아니에요. 자, 나머지 정리 갑니다. 근데 A는 BQ 플러스 R을 사용하는데 언제를 볼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볼 거예요.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으로 제안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잘 봐. 어떤 다항식 fx가 있어요. 제가 fx한테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다항식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다항식이 아닌 다른 식도 많이 볼 거예요. 그지? 그럼 나중에 다항식이라고 나오는 순간 아싸 개꿀다리 고1 이 느낌이 들어야 돼. 근데 이걸 느낌 없이 그냥 보잖아? 그럼 나중에는
내가 다항식에서 배웠다는 걸 망각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다항식이란 힌트가 나와도 너는 문제를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게 돼 나중에. 다항식이란 말이 툭 나오면 바로 내 머리가 어디로 가야 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회귀해야 되는 거야. 다항식 단원회로.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지? 다 그래. 잠깐만 다항식이 또 나와요? 이거 고1 이후에도? 당연히 나오죠. 고2 때도 나와요? 당연히 나오죠. 끝날 게 아니었네요. 다항식에 1차식, 2차식 있죠. 1차 함수, 2차 함수 배웠죠.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고2 때 배워요. 수 1, 수 2에서요? 미적분 1이야. 수 2죠. 수 1. 대수 단원에서는 다항식을 거의 안 배워요. 그래. 새로운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래. 플로우를 설명해 줄게. 이것도 중요하니까. 자, 대표적인 수학 과목이 이렇게 있죠. 공수 1, 뭐 배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식. 다항식 배우고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기초학습을 해요. 그리고 순열과 조합 기초학습과 틈새 시장으로 행렬에 대해서 잠깐 깔짝 배웁니다. 공수 2에서 뭐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즉 쉽게 말하면 그래프 같은 걸 배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집합에 대한 학습을 해요. 여러분 집합 배우긴 해봤죠? 뭐 대충 들어는 봤잖아. 집합이라는 걸. 집합이 영어로 뭐야? 세트지? 불고기 버거 세트. 뭐 들어있어? 불고기 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런 거지.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이런 개념이야. 그리고 나면 함수를 배워. 쌤, 저 1차 함수, 2차 함수 아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함수의 엄밀한 정의를 배워요. 뭐가 함수인지. 여러분 등식도 원래 그냥 항등식, 방정식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뭔지는 몰랐잖아. 지금 항등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고 있잖아. 마찬가지야. 함수도 여러분들이 아는 건 함수가 아니야 사실.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럼 뭐야 공수 2에 배우는 게 진짜 함수의 실체가 들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2에서 함수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이 밑엔 싸그리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다 이어지냐고요 그게. 이게 당연히 다 이어지지. 그 다음은 명제.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대수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를 배워요. 진짜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까지의 함수는 다항함수죠. 1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여기 가면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걸 배우게 돼. 그리고 나면 미적분 1. 여기서부터는 뭘 하겠다? 미적분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1, 2로 나눠져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 1에서는 야, 너 미적분 처음 배우지? 그러니까 함수 좀 졸라 쉬운 걸로만 해. 감사합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적분을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적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초학습을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나면 미적분 2에서는 너 근데 함수, 다항함수 말고 여러 가지 함수 배우지 않았어? 아이고야. 그것도 미적분 한번 해볼까? 이게 미적분 2야. 그리고 확통 기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확통이 정확히 뭐예요? 확률과 통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주사위를 던졌어. 1이 나올 경우의 수 하나지. 그럼 1이 나올 확률은 뭐야? 6분의 1.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게 확률. 통계는 이제 주사위를 100번 던져. 그럼 100번 던졌을 때 1이 몇 번 나올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저거 어떻게 다 알아? 이거 3년 안에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응? 선생님만 믿고 따라하면 돼. 제가 아니라 저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선생님을 믿고 따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다 수능에 나온다는 거죠. 아니죠. 수능은 공수1, 공수2, 대수, 미적분, 확통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많아요 선생님. 미적분 2랑 기하요?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다 근데 미적분 2를 안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그거 하라. 물론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개념은 그 내신은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성적에 기하도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그냥 다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 기하 1은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고요. 2학기 때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만약에 영등포구나 아니면은 그 양천구나 이쪽에서 학습을 하면 여긴 1학기 때 하는 데가 좀 많아요. 저를 양정. 고2예요. 미안해. 고2. 저를
양점은 아마 2학기일 거야. 거의 이야기요. 네. 고2 1학기 때 확통하고 2학기 때 기하하실 거예요. 아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고2 1학기, 2학기 나눠가지고 확통 기하를 한 번씩 해요. 여러분 지금은 막막하죠, 그죠? 막막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배우잖아. 이렇게 존나 재밌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있다면 위에 사람들 보면은 이거 공부보다 이거 공부를 더 재밌게 해요. 얘는 재미가 없어요. 쉬운데 재미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맨날 똑같은 거 개념이 깊지 않아가지고 대충 그냥 알면 이제부터는 숫자 틀리지 않기 싸움이에요. 그게 다예요, 확통.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당연히 개념 모르는 애들은 뒷전이지.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미적분 원투는 있잖아. 개념을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 누가 더 문제를 많이 풀고 누가 더 깊이 학습했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선생님 혹시 잠시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확통 이제 통통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확통은 이제 확통론을 많이 하지 사람들이. 확통은 그런 거. 지금의 수능 기준이에요.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없는데. 아니. 공통수학 원투랑 이제 지금의 학생들은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이에요. 여기까지가 공통 과목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보는 거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원래 처음에는 미적분투 선택자가 진짜 제일 많았지 당연히. 약간 이과 계열 이거 해라. 문과 계열 이거 해라. 이런 느낌이야. 기하? 약간 변태들이 하는 거예요. 변태들이. 그런 거였는데 이과생들이 여기로 런을 많이 해. 왜? 문과 애들이 이거 많이 하잖아. 그 말은 뭐야? 평균적인 지식 수준이 낮다는 거야. 그럼 내가 가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한국에서 수학 개 못해. 근데 미국 가면 개 잘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런을 많이 치다 보니까 비슷해졌어. 근데 여러분들의 수능은 이제 미적분2가 수능에서 삭제됐어요. 이유는? 어렵대. 얼마 그런데 공부해야 돼. 기하 삭제하고 확통으로 맞췄죠. 기하는 또 계속 어려워. 기하는 어렵다기보다 선택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하 어려워요, 여러분. 개념 자체가 어려워. 근데 이거야. 확통, 개념 쉬워. 개쉬. 문제 쉬워. 미적분, 개념 어려워. 문제 어려워. 기하, 개념 어려워. 문제 존쉬. 개념만 이해하면 푸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 이 7개 파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쉬운 건 없어. 그나마 가장 덜한 거. 학문적으로 쉬운 거? 당연히 여기 아니냐?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목을 공부하는 거잖아. 아무리 여기라 하더라도 내 주변 아이들의 지식 수준이 가장 중요해. 가끔 이런 얘기해. 중간고사 끝나고 쌤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박수 쳐야 될 일이야. 얘들아 시험이 어려운 건 박수 쳐야 될 일이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만큼 공부 안 한 애랑 나랑 뚜렷이 구분될 수 있다는 거야. 시험이 쉬우면 씨발 난 공부 개 열심히 했는데 이 새끼가 나랑 점수가 똑같아. 빡치겠네요, 그러면.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수능 첫 번째 과목이 국어잖아. 국어를 푸는데 어렵다고 느끼잖아? 난 이번에 대학 가는 거야, 무조건. 국어를 푸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나는 뚜렷이 구분돼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절대 나만 어렵지 않다고. 상대평가잖아, 얘들아. 절대평가가 아니야. 절대 바보 같은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복수 테스트를 봤어. 내가 8점을 받았어. 와, 8점이나 받았네? 얘네가 다 10점이야. 반성해야 되는 거야. 내가 6점, 4점을 받았어. 그럼 얘네가 2점이야. 2점이야. 나 열심히 했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야. 시험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요. 근데 천재들은 쉽게 풀 거 아니에요? 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또 개소리 하고 있어. 당연하지 그거는. 천재들은 얘들아 너네들의 경쟁 상대가 아니야. 응? 자 마저 갈게. 아 시간. 10시 1분입니다. 자 다항식 f 10시 1분이야? 예. 여기까지 할게. 나 다음 시간에 개념 좀 빨리 나갈게요. 예. 다음 시간에 질문하는 건 없어요. 아 있어 당연히 있죠. 질문 당연히 받지. 아, 예. 근데 얘들아 내가 개념이 이게 그 밀려도 되거든?
그러니까 밀려서 결국엔 행렬을 못해도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순혈과 조합은 무조건 할 거고 밀려도 되는데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흥미를 안 느끼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이렇게 학습하면은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알겠죠? 예. 느껴지나요? 준호 좀 느껴져요? 느꼈습니다. 지금 전 솔직히 그래요. 준호가 처음 공통수학원을 학습하는데 저를 만난 건 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배울 때 그냥 대충 공식 딱 때리고 문제 풀으라는 곳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가봐서 아실 텐데. 그러니까 제발 저 만났을 때 확실히 공부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죠? 과제는요?